이진사의 사랑채에 따뜻한 봄볕이 가득 쏟아지는 날이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새들이 울어댔고 문 밖의 나무에는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이 봄의 기운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이진사는 마루에 앉아 창호지에 스며드는 햇살을 받으며 서책을 읽고 있었다. 책 속에 빠져있던 그는 대문 밖에서 들리는 낯선 발자국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며 그의 시선이 대문으로 향했다. 대문을 열고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부인과 그 곁에 서 있는 낯선 소녀였다.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다소곳이 선 소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운 얼굴에 알 수 없는 기품이 배어 있었다. 이진사는 그 소녀를 한 번 더 쳐다보았다. 새 여종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지만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부인이 정중히 인사를 하며 말했다. 여보, 이쪽은 꽃분이라고 하옵니다. 친정 동네에서 데려온 새 여종입니다. 이제 17이 되었다 합니다. 아직 서툴고 풋내가 나지만 부지런히 배우면서 살림을 도울 것입니다.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사는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상황이었으나 이번만은 그에게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 찾아왔다. 꽃분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고운 모습과 함께 그녀의 첫인상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기 시작했다. 꽃분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리며 나긋하게 대답했다. 진사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진사는 그녀의 소리가 귓가에 은은하게 울리는 것을 느꼈다. 꽃분이는 겸손한 태도로 그에게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그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다. 그녀의 얼굴은 아직 소녀 같았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고요한 매력이 감돌고 있었다. 마치 햇빛에 반짝이는 물결처럼 그녀의 뺨은 은은하게 빛났고 입술은 연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진사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느낀 꽃분이는 미묘한 수줍음이 느껴지듯 살짝 얼굴을 돌렸고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다. 그 감정은 마치 봄날의 훈풍처럼 따스하면서도 불길했다. 이게 어찌 된 일인지? 그는 속으로 자문했다. 자신은 40이 넘어 겨우 첫 아들을 얻고 점잖은 선비로 살아왔다. 기생집 출입도 멀리하고 첩도 없이 지내왔으나 나이 들고 경륜이 쌓였을수록 사라질 줄 알았던 감정이 다시금 고개를 들 줄이야. 그저 예의상 보는 척하며 고개를 돌려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부인은 그를 위해 차를 따르며 새 여종을 향해 나직이 말했다. 꽃분아, 이제 여기서 지낼 것이다. 진사님께 공손히 예를 갖추고 열심히 배워라. 예, 마님. 꽃분이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답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이진사는 간신히 시선을 거두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한 사람일 뿐이다. 그저 여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그녀의 청순한 얼굴과 수줍은 미소가 자꾸만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으며 자신을 다독였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점잖아져야 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그날 밤 이진사는 밤이 깊도록 잠이 들지 못했다. 꽃분이의 얼굴이 눈앞에서 아른거렸고 그녀의 수줍고도 맑은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첩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고 평생을 학문과 집안일에 헌신해 온 그에게 있어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를 향한 묘한 끌림이 점점 더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저 아이일까? 이진사는 답답한 마음에 이리저리 몸을 뒤척였다. 사랑채의 한기가 가라앉았음에도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가라앉지 않았다. 봄이 점점 깊어가면서 이진사의 마음은 차분해지기는커녕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처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피어났던 작은 감정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꽃분이에 대한 생각은 억누를 수 없는 강렬한 감정으로 변해갔다. 그 감정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그의 마음을 잠식하며 그의 일상을 잠식해갔다. 어느 날 부인이 그의 달라진 모습에 염려하여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요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책만 들여다보시니 염려가 됩니다. 부인은 한껏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진사를 바라보았지만 이진사는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 별일은 아니요. 요즘 기운이 없어 그런 것일 뿐이요. 그저 한시라도 서책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려 하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이진사는 대답을 얼버무리고 부인의 시선을 피했다. 마치 그의 내밀한 비밀이 드러날까봐 불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부인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부인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점점 커져갔다. 하지만 그 죄책감조차 꽃분이에 대한 감정을 이겨내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하루는 안채와 사랑채를 오가며 소소한 집안일을 하던 꽃분이의 모습을 멀리서 몰래 지켜보게 되었다. 그녀는 마당에 작은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햇살을 받아 빛나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꽃잎이 피어나는 듯한 아름다움으로 느껴졌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다가가 말을 걸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 깨닫고 머리를 흔들며 다시 사랑채로 돌아섰다. 채통을 지켜야 하거늘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그의 다짐은 매번 무너졌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그녀의 얼굴과 모습이 떠오르며 점점 더 깊은 욕망이 그를 사로잡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하는 스스로가 한없이 미약하게 느껴졌다. 이젠 그의 꿈에서도 꽃분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그가 웃으며 손을 내밀면 꽃분이가 그의 손을 잡아주는 꿈을 꾸었다. 그 순간에 그는 행복감을 느꼈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가슴 속에는 공허함만 남았다. 어느 날 밤, 이진사는 마음속 갈등을 참지 못하고 사랑채의 그녀를 부르기로 결심했다. 꽃분아, 처음으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낸 목소리에 그조차 놀랐지만 그의 말이 나오자마자 꽃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눈앞의 꽃분이는 단정한 태도로 그를 올려다보며 무엇을 원하냐는 눈빛으로 가만히 있었다. 부르셨습니까? 그녀는 순진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차분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천진난만한 순수함이 보였다. 내가 집안일을 아주 잘해주는구나. 자, 바꿔라. 이진사는 동전 몇 잎을 건네며 꽃분이의 손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포개었다. 그의 손이 닿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꽃분이는 고개를 숙이며 얌전히 손을 뻗어 동전을 받아들였다. 그 순간 이진사는 그 떨림이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흔들어 놓았음을 느꼈다. 봄이 지나 여름의 기운이 다가오는 어느 날 아침 부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사랑채에 울려 퍼졌다. 여보, 큰일이에요. 어머님께서 위독하시다고 합니다. 부인의 얼굴은 당황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진사의 가슴은 순간 쿵쾅거렸다. 장모가 위독하다는 소식은 당연히 그에게도 큰 충격이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 은밀하고도 강렬한 감정이 솟구쳤다. 부인이 친정에 머물러야 한다면 그 시간 동안 사랑채는 자신과 꽃분이만의 공간이 될 터였다. 남모르게 억눌러왔던 욕망이 불쑥 튀어나와 마음속에서 그를 부추겼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하게 유지되었다. 그럼 어서 친정으로 가보시오. 어머님이 편찮으시니 더 지체할 이유가 없지 않소. 그는 가능한 한 침착하고 자상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설레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갈등과 희망으로 넘쳐났고 부인이 떠나기만을 고대했다. 부인은 다급하게 짐을 싸기 시작하며 꽃분이를 부르더니 말했다. 꽃분아, 어서 나의 짐을 챙겨주렴.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니 서둘러야 하겠다. 그러나 부인이 떠나기 직전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다.
꽃분아, 너도 갈채비를 하거라. 이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던 설렘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부인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마친 듯 단호하게 말했고 꽃분이는 그저 수줍은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부인을 따를 준비를 했다. 이진사는 혼란에 빠져들며 어떻게든 꽃분이를 집에 머물게 하려 했지만 이미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다. 아니, 꽃분이는 집을 지켜야 하지 않소? 부인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면 어찌 내가 혼자. 이진사는 마치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처럼 변명했지만 부인은 순덕어미가 그를 돌볼 것이라고 안심시키며 그의 말을 잘랐다. 걱정 마세요. 순덕 어미가 모든 것을 맡을 것이니 꽃분이는 나와 함께 다녀오는 것이 좋겠어요. 부인의 말은 단호했고 이미 그의 손에서 통제권을 빼앗아 간 상태였다. 그렇게 부인과 꽃분이는 아무 미련 없이 집을 떠나 친정으로 떠났다. 이진사는 사랑채에 혼자 남겨진 채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던 열정과 기대가 한순간에 싸늘하게 식어갔다. 그는 마루에 주저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집안은 고요했고 그가 원했던 기회는 사라져버렸다. 그는 사랑채의 고요한 공기를 맞으며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는 한동안 혼자 속을 달래다가 저녁 무렵 술을 꺼내들었다. 잔을 채우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갈등과 분노가 서서히 풀려나기 시작했다. 술 기운이 돌자 그의 마음은 더욱 뒤숭숭해졌고 한 잔, 두 잔 술을 마실수록 그의 생각은 점점 흐려졌다. 어떻게든 그 아이를 내 곁에 둘 방법은 없을까? 이대로는 견딜 수가 없다. 술에 취해 사랑채에 비틀거리며 앉아있던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이대로 자신이 갈등과 욕망 속에서 허덕일 수만은 없었다. 그는 단숨에 사랑채를 나서서 단골 의원인 영생원의 허의원을 찾아갔다. 길을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술 기운에 몸이 이끌려 그를 찾아간 것이었다. 영생원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허의원은 그의 모습을 보고 놀란 듯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평소 꼿꼿하고 점잖던 이진사가 술에 취해 얼굴을 붉히고 비틀거리며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진사어른, 아니, 이 늦은 밤에 어인 일이십니까? 술도 많이 자신 듯 한데 무슨 일이십니까? 허의원은 그의 비틀거리는 모습을 부축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하지만 이진사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허의원 앞에 주저앉으며 털어놓기 시작했다. 허의원,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시구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비통함이 담겨 있었다. 허의원은 무거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이진사는 술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둔 감정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다. 나는 더는 견딜 수가 없어. 밤마다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오. 꽃분이라는 여종, 내가 그 아이를 마음에 두고 있으니 부끄럽고 참기 어려운 일이오. 하지만 이 마음은 차마 사라지지 않소. 매일 밤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오. 이를 어찌할 수 있겠소? 허의원은 그의 고백에 잠시 충격을 받은 듯했다. 이진사가 이렇게 솔직히 자신의 감정을 토로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갈등과 고통을 이해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진사님,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오셨군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허의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러자 이진사는 허의원의 손을 붙들며 다급하게 외쳤다. 허의원, 내게 방법을 알려주시오. 나를 구해주시오, 허의원. 허의원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사실 진사님이 원하신다면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매우 위험하며 진사님께도 부담이 클 것입니다. 이진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갈등과 욕망에 휩싸여 있는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방법이 무엇이든 상관없어. 내가 감당할 테니 부디 나를 이 고통에서 구해주시오. 허의원은 한숨을 쉬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게는 음양구분환이라는 환약이 있습니다.
음양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 이 환약은 처녀의 양기를 받아들여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사님께서 이 약을 쓰시려면 어린 여인의 양기를 통해 몸의 균형을 되찾아야 하지요. 허의원의 말에 이진사는 순간 멈칫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그가 바라던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의 눈에는 욕망과 갈등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이 약이 그가 그녀를 가까이 할 구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진사는 갈등 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을 주시오. 내 평생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소. 이진사의 결심을 들은 허의원은 한숨을 내쉬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부인과 꽃분이가 친정에서 돌아왔다. 집안은 다시 일상의 평온을 되찾는 듯했지만 이진사의 마음은 결코 평온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제 곧 벌어질 일로 가득했고 그 일을 위한 준비는 완벽히 이루어져 있었다. 그는 허의원과 이미 모든 계획을 짜두었고 그 계획을 실행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날 밤 이진사는 깊은 고뇌 속에서 결심을 굳히고 허의원에게 지시한 대로 행동에 나섰다. 사랑채의 방 안은 이미 허의원이 준비한 소피와 약재로 가득했다. 이진사는 깊이 숨을 내쉬며 긴장된 마음으로 자신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어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가 이루려는 욕망이 모든 불안을 삼켰다. 이진사는 침상에 누워있다가 심한 기침을 하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둔 소피를 입에 머금고 토해내기 시작했다. 붉은 피가 바닥에 떨어지자 방 안에는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의 기침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우자 안채에 있던 부인은 깜짝 놀라 그 소리를 따라 사랑채로 달려왔다. 여보, 여보, 무슨 일이에요? 부인은 그의 곁으로 달려와 그의 상태를 살폈다. 이진사는 얼굴을 찌푸린 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쓰러져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부인의 손을 잡고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 내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구려. 이대로라면 아마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소. 그의 힘없는 목소리에 부인은 몸을 떨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의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부인은 그의 손을 꼭 잡고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부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렸다. 이진사는 부인의 손을 잡은 채 힘겹게 눈을 감았다. 허의원을 불러주시오. 그가 나를 마지막까지 보살펴 줄 것이오. 부인은 다급하게 사람을 시켜 허의원을 찾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허의원이 급히 사랑채로 들어섰다. 허의원은 이미 준비된 연기자답게 이진사의 상태를 진지하게 살피는 척하며 그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다. 허의원은 자신의 얼굴에 심각한 표정을 띠며 부인에게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부인, 이거 큰일입니다. 진사님의 양기가 심하게 손상된 것 같습니다. 이 상태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부인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거의 오열하며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허의원에게 간청했다. 허의원님, 제발 남편을 구해주세요. 제발 어떤 방법이라도 좋으니 살려주세요. 부인의 애절한 부탁에 허의원은 잠시 고개를 떨군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이 방법은 아주 희귀하고 까다롭습니다. 부인은 절박하게 그를 바라보며 간청했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허의원은 마치 꺼내기 어려운 비밀을 털어놓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사님의 상태는 양기가 거의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음양구분환이라는 환약과 함께 처녀의 양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이런 조건에 맞는 여인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부인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방 안을 휙 둘러보다가 자신의 옆에 다소곳이 서 있던 꽃분이를 발견했다.
순간 부인의 눈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스쳤다. 그녀는 꽃분이를 돌아보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꽃분아, 너밖에 없구나. 진사님을 살리기 위해 내가 도와주지 않겠니? 부인의 부탁에 꽃분이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부인의 간절한 표정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지만 부인의 눈빛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허의원은 꽃분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밤새 진사와 단전을 맞대고 온기를 전달해 주라고 지시했다. 그는 작은 약재를 이진사에게 건네며 진사님, 이 환약은 처녀의 양기를 흡수할 수 있도록 몸을 조율해주는 특별한 약입니다. 지금 드시면 상태가 호전될 것입니다. 이진사는 망설임 없이 검은 환약을 삼켰다. 그가 환약을 삼키고 기침이 잦아들자 허의원은 부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겼다. 부인, 이제 진사님과 꽃분이만 이 방에 남겨두고 푹 쉬게 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진사님의 상태가 나아질 것입니다. 부인은 그 말에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방을 나섰고 방 안에는 이진사와 꽃분이만 남았다. 동짓달의 긴 밤이 찾아왔다. 마을은 깊이 잠들었고 달빛이 은은하게 집안에 스며들었다. 음양구분한이라며 건넨 검은 환약을 삼킨 이진사는 긴장과 설렘에 몸을 떨었다. 그의 곁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꽃분이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사랑채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진사는 몸을 숙여 그녀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아직 어린 티가 남아있는 그녀의 맑은 눈동자가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이 이진사의 마음을 한없이 끌어당겼다. 그에게는 어쩌면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꽃분아, 이진사가 부드럽게 불렀다. 예, 진사님. 그녀는 순진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고개를 들었다. 이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꽃분이의 손을 잡았다. 꽃분이는 깜짝 놀라며 눈을 내리깔았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이진사의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졌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금기된 욕망이 불길처럼 솟구치고 있었다. 내 살 수 있는 방법은 너의 힘이 필요하단다. 이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몸이 위중한데 너만이 나를 구할 수 있구나. 꽃분이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길게 이어졌다. 이진사는 차마 더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순간 그의 시선이 꽃분이의 가느다란 목선을 타고 내려가자 갈등과 욕망이 얽히며 그의 마음속에서 폭풍이 몰아쳤다. 그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꽃분이는 작은 떨림을 느끼며 그를 바라보았고 두 볼이 발그레하게 물들었다. 그러나 어리둥절한 그녀는 그저 자신이 진사님을 돕기 위해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수용하며 그녀는 애써 표정을 가다듬으려 했었다. 꽃분아, 무서우냐? 이진사는 부드럽게 물었다. 꽃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진사가 자신을 통해 무언가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괜찮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는 천천히 몸을 기울이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가느다란 어깨가 그와 닿자 꽃분이는 떨리는 숨결을 내쉬며 그를 바라보았다. 순간 이진사는 깊이 억눌러온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서 억제하던 욕망이 금기의 선을 넘고자 하는 충동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 순간 꽃분이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진사님, 이래도 되는 걸까요? 이진사는 그 말에 잠시 주저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여전히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이진사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걱정 마라. 내가 다 책임지마.
넌 나에게 귀한 존재니까. 그 말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것이었다. 그러나 꽃분이는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무슨 일이든 진사님을 돕겠다는 마음뿐이었다. 이진사는 그런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욕망을 멈추지 못했다. 한편 달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차갑던 방 안의 공기는 점차 뜨거워져 갔다. 이진사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아 그를 향해 끌어당겼다. 꽃분이는 작게 숨을 들이쉬며 순순히 그의 곁에 몸을 맡겼다. 그녀의 얼굴에 두려움과 순진함이 교차하는 모습이 그의 마음을 더 이상 돌아서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졌다. 새벽이 밝아오고 집안은 어스름한 아침 햇살에 물들었다. 꽃분이의 부축을 받은 이진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사랑채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 병에서 벗어난 듯한 기운이 감돌았고 부인은 그런 남편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어젯밤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이진사는 부인에게 감사를 표하며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계획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렸다는 뿌듯함이 자리 잡았다. 꽃분이는 조용히 부인의 옆에 서서 차분히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허의원이 사랑채를 찾아왔다. 허의원은 이진사를 보자마자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사님, 이제 몸이 많이 나아지셨군요. 무엇보다 그저께의 일에 감사 인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날 밤 큰 결심을 도와드린 만큼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잊지 않으시겠지요. 그러나 이진사는 허의원의 말을 듣고 잠시 표정을 굳히더니 오만한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다. 허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나는 이제 병이 나았고 그대가 해준 것은 그저 조언일 뿐이었소. 이미 술과 약재 값을 치른 걸로 충분히 살해하지 않았소. 그의 말에 허의원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굳어졌다. 허의원은 그를 한참 동안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결국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진사님, 그날 밤 드신 음양구분안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십니까? 이진사는 그 말의 표정이 흔들리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허의원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조소를 띤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진사님께서 그토록 의지하셨던 약은 다름 아닌 개똥이었소. 진사님은 단지 내 말만 믿고 개똥을 삼키셨던 것이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얼어붙었다. 허의원은 그의 반응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 진사님은 개똥의 냄새와 개 짖는 소리만 들어도 구토와 메스꺼움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허의원의 저주와 함께 이진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음식을 토하기 시작했고 그 후로 개를 보기만 해도 구역질을 멈출 수 없게 되었다. 마을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진사가 몸을 벌벌 떨며 고통에 빠진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부인은 다시 허의원을 찾아가 그의 병을 치료해 달라 간청했지만 허의원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부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개를 없애지 않는 한 진사님은 평생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인은 그의 말에 경악했다. 허의원의 얼굴엔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진정한 병의 원인은 이진사의 끝없는 욕심과 그것이 불러온 응징이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번에도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